육모 마지막 지문 들어가 봅시다. 화법과 장문에서요. 장문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장문 상황이 잘 주어지더라고요. 이 상황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은 장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철도공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그냥 학생이 아니고 철도공학에 관심이 있대요. 교지라면 예상 독자는 같은 학생이 되겠네요. 동력 분산식 고속 열차에 대해 이 동력 분산식 고속 열차가 이 학생이 교지에 실는 글의 중심 소재가 되겠네요. 그쵸? 고속 열차에 대해 알리는 글, 그것에 대해서 알리는 게 이 글의 어떤 이제 주제가 될 것이고요. 알리는 글을 쓴다 하는 건 글의 갈래를 밝혀주는 거죠. 정보 전달을 위한 설명문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사실 위주로, 의견보다는 사실 위주로 써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고 들어가 봅시다.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그 현재의 상황을 일단 밝혀주고 있죠. 제시하고 있죠. 요즘은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KTX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구동 기술을 적용한 고속열차가 주목받고 있다. 오늘의 이제 중심 얘기가 되는 거겠죠. 새로운 구동 기술은 위에서 언급한 동력 분산식이겠지. 그래서 320km/h를 자랑하는 이 고속 열차는 그러니까 1시간에 320km를 달린대요. 그럼 뭐 우리나라 거의 끝에서 끝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만큼을 가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 뭐 이 정도인가? 아니면 대전에서 부산이 320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이 고속열차는 우리나라 운행 환경에 적합한 동력 분산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고속열차는 우리나라 운행 환경에 적합하대요. 왜 적합한지는 뭐 여기선 지금 설명은 없지만 우리나라하고 적합하답니다. 그래서 동력 분산식 기술, 이 글의 중심 글감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기술이라고 하면 이미 있는, 그치? 새로운 기술이 아닌, 그럼 동력 분산식이 아니겠죠, 그치? 그 기술이 적용된 동력 집중식, 그러니까 동력 분산식이 나오기 전에는 동력이 집중됐구나. 뭐 글자 그대로 따지면 움직이게 하는 힘이 분산이 된 거고, 얘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 한 곳에 다 몰려 있나 보네요. 그쵸? 그래서 비교하여 그 고속열차와 비교하여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거 표지어라는 거 아시죠? 알아보자 했으면 다음에 꼭 알아봐야지. 알아보지 않고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문단에서는 그 동력 분산식 기술을 소개만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이제 뭐뭐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근데 알아보는 방법을 어떻게 한대요? 그 기존의 고속열차와 비교해서 알아보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단 들어가 볼게요. 초기에 도입된 고속열차들에는 동력 장치가 열차의 맨 앞과 뒤에 위치한 동력차에 집중되는 동력 집중식을 적용했다. 비교해서 알아본다고 하더니 분산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먼저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초기는 고속열차가 처음 나올 때 이 얘기인 거지.
분산식이 처음 뭐 개발될 때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동력 장치가 집중이 됐다는 의미가 이거였네요. 열차의 맨 앞과 맨 뒤에 그 장치가 집중되어서 설치되어 있다. 이 얘기네요. 그래서 동력차에 집중되는 동력 집중식을 적용했는데 이 방식은 승객이 탑승하는 객차에 동력 장치가 없어 소음과 진동이 적은 장점이 있다. 일단 동력 집중식의 장점부터 밝혀주고 있네. 승객이 있는 그 열차, 그 객차 안에는 동력 장치가 없어서 소음도, 진동도 좀 적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차는요, 버스처럼 뭐 한 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몇 량 이렇게 해갖고 뭐 10량, 6량 이런 게 연결되어서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차가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맨 앞하고 맨 뒤에만 지금 붕붕붕 하는 그러한 동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서 여기는 이제 기관사들만 타는 그런 느낌인 건가 봐요. 그쵸? 승객은 없는. 그래서 승객들은 이 가운데에 타는데 여기에는 집중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없는 거야, 동력 장치가. 그래서 소음도 적고 진동도 없고 이러한 장점이 있대요. 그러나 했으니까 단점이 나오겠죠? 같은 집중식에서 장점과 단점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 이 부분에서 분산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동력차가 동력이 없는 다수의 객차를 움직여야 하다 보니 가속 능력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고 선로 손상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2개 정도를 언급하고 있네요. 일단 여기에 다 뭉쳐 있어.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갈 때는 여기에서 이제 뭐 구동을 하나 보죠. 그랬을 때 얘네들을 다 영차 끌고 가는 형태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막 무거우니까 가속 능력이 빨리 달리게 하는 그 능력이 다소는 이제 비교되는 거지. 그치? 분산식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을 수밖에 없고, 첫 번째 문제점. 그리고 그 기차는 철로 위에서 달리잖아요. 그 선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상에 따른 손상이 생기는 건 왜 생길까? 뭐 무거우니까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쵸? 유지를 하고 다시 또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많이 들더라. 그러니까 뒤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언급은 나오는데 한 곳에 무겁게 돼 있으니까 그 무거운 애가 팍 패이게 하는 건 더 많이 패이게 하고 상처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지 보수 비용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 을 언급하면서 지금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의 장점과 단점을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 가봅시다. 이제 분산이 나올 때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집중 고속열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거겠죠? 장점을 해결하지는 않겠죠. 그죠? 적용한 기술이 동력 분산식이다 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겠네요. 동력 분산식은 객차 밑바닥에 동력 장치를 분산 배치하여 가속 능력을 높인 방식으로, 이는 국내 고속열차 운행 환경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앞에서는 우리 국내 고속열차 운행 환경과 맞아떨어진다고 하더니 뭐 그 맞아떨어진다는 자체가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어서 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치?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 동력 분산식은 뭐라는 거예요? 나 이거 또 그래야 되는 거죠? 기차가 이렇게 칙칙폭폭 달릴 때
집중식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동력장치가. 근데 그것을 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력장치를 개수로 따져봅시다. 여기에 10개를 매달고 다녔었어. 집중식은. 그런데 그거를 나눈 거야.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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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그러면은 각각의 무게가 이렇게 평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무겁거나 이런 곳이 없겠죠. 그렇게 분산 배치하면서 가벼우니까 더 가속,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 그러한 장점이 작용한다. 요 얘기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고속 열차의 운영 면에서도 동력 분산식이 지닌 장점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기술상에 있어서도 장점이 보이는데 운영하는 면에서도 장점이 있대. 그러니까 뭐 운영면이면 이제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그쵸? 그래서 전체 열차 중량이 각 객차에 고르게 분산되어 선로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 상대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집중식하고 비교했을 때, 그치? 그래서 지금 분산식과 집중식을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겠다고 하더니 정말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선로선상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유추했던 한 곳이 무거우니까 패이는 것도 훨씬 더 심했고 그래서 고칠 때도 더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나뉘어져서 무게가 상처를 내도 좀 덜 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동일 편성 기준으로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 편성 기준. 이 동일 편성 기준이라는 건 뭐 열량이면 열량, 뭐 6량이면 6량 똑같은 기준에서 뭐 이렇게 지금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로 손상도 적고 또 하나의 장점은 같은 6량 기차라면 동력 집중식은 맨 앞부분이나 맨 뒷부분은 기관사들이 운행을 하면서 손님들은 태우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도 지금 다 고루고루 분산을 시켰으니까 그 부분에도 승객이 탈 수 있게끔 좌석을 설치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6량이라고 하더라도 좌석 수가 많아져서 운송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리하는 뭐 그런 비용은 줄고 그런데 손님은 더 많이 태우니까 돈은 더 많이 벌고 그러니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단을 안 써줬네요. 아까 2문단이었고 얘가 3문단이죠? 그리고 4문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동력 분산식 고속 열차는 객실 바로 아래에 동력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구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승객에게 전해져 승객들의 불편함이 컸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바꾼 거네요. 그쵸? 집중식하고. 얘는 이제 돈도 덜 들고, 뭐, 효율적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얘도 단점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단점이 뭐였어? 시끄럽다. 그치? 왜? 다 그 객실 바로 아래에 동력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승객에게 불편을 주었다. 그러나, 근데 그 문제도 해결을 했나 봐요.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켜 동력 분산식의 단점을 줄이고 있다. 줄이고 있는 거지 아예 없앤 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아예 집중식을 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분산식을 설명해주면서 비교를 하고 있었고 그러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법은 장점과 단점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는 문제에서 보면 될 듯 하고요. 어떤 마무리되는 내용들을 이제 찾아라 뭐 이런 게 나오겠죠. 43번 가봅시다. 문제까지 같이 가도 되겠죠? 뭐 이거 굳이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봅시다. 윗글을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초고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문제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45번이 설명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30분 넘어갈 것 같거든. 여기까지 마치고요.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